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윤철민입니다. 저는 오늘 AMD에서의 OCT 엔지오그래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OCT 엔지오그래피가 처음 나왔을 때 마치 그 인터스텔라에서 이렇게 미지의 행성을 탐험하는 전 로봇을 얻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각 층별로 이렇게 플로우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질환별로 각기 이제 다른 해석들을 이제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의 대부분의 포커스는 마큘라 네오비스큘라리제이션을 디텍션하는 것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뭐 진단 센시티비티나 액티비티 그리고 치료 전후의 변화 그리고 팔로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문들이 이제 무수히 이제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많이 나와 있어서 그래도 OCT NGO에서 이제 많이 AMD에서 이제 내용이 많이 밝혀지고 있는 넥스데이티브 AMD에서 결과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얼리와 인터미디트 AMD에서 코리오 캐필러리스의 변화를 보시면 이전에 병리 연구에서 이제 많이 보고가 되었듯이 AMD가 발생을 하면 이러한 눈에서는 코리오 캐필라리스 에어리아도 줄어들고 그 페네스트레이션도 많이 망가져서 이러한 코리오 캐필라리스의 브레이크다운이 레티나 디제너레이션에 선행하여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것에 추가하여서 블러드 플로우를 측정을 했을 때도 AMD에서는 코리달 블러드 플로우나 볼륨이 줄어들어서 아마도 AMD가 코로디알 이스케미아가 주 메인 포커스가 아니겠냐라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추가하여 코리오 캐필러리스를 기능을 평가하는 것은 플로레신 엔지오그래피는 이제 RP 뒤쪽을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RCJ는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해상도가 낮아서 코리오 캐필라리스를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OCT도 코리오 캐필라리스의 단면의 두께 정도는 얻을 수 있었지만 이것에 대한 기능 등의 정보를 얻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OCT NGO를 이용하여 코리오 캐필라리스 이미지를 얻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이제 방법들이 보고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른 것들과 좀 다르게 이제 지수의 분포를 따른다고 되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의 플로우 보이드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마큘라 쪽에 코리오 캐필러리스의 플로우 임페어먼트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OCT 엔지오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큰 꿈을 안고 이제 드라이 AMD 환자에서 이렇게 찍어봤을 때 조금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실제로 얻은 코리오 캐필러리스 이미지는 당시 하이델베르그 NGO로 얻었을 때는 사실 분석하기는 조금 이렇게 어려운 이제 퀄리티의 이미지를 얻었었습니다. 이런 것 관련해서 스펙트럴 도메인 OCT로 이러한 드루젠이 있는 눈에서 코리오 캐필러리스를 평가하는 데는 시그널 어테뉴션이나 이제 세그멘테이션 에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드루젠 몰폴로지에 따른 변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스웹소스 OCT와는 다르게 이제 스펙트럴 도메인 OCT는 기준점에서 이제 조금만 벗어나도 이제 센시티비티 로로프가 스웹소스 OCT보다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이제 파장 이 차이에서 오는 이제 엑시얼 레졸루션의 차이도 이런 영상의 이제 차이를 이제 일으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OCT NGO를 여러 기기별로 좀 촬영을 해보면 이렇게 스웹소스 이미지에서 조금 더 팬시한 이미지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똑같은 환자에서 이제 하이데베르고 찍었을 때와 저희가 플렉셀리트 스웹소스 OCT NGO로 찍었을 때 이제 파란색 부분이나 이제 빨간색 부분에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코리오캐필러리스 이미지의 구현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펙트럴 도메인 OCT와 스웹소스 OCT 엔지오그래피의 이미지 영상의 차이를 보고하는 논문들이 여러 출간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이런 드루젠 밑에 있는 이제 코리오 캐필라리스를 보는 것은 이렇게 영 정확치가 않아서 이제 일부 연구자들은 드루젠 에어리어를 빼고 이제 나머지 코리오 캐필라리스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드루젠 밑에 있는 코리오 캐필라리스 플로우가 궁금한 것이라 이제 그 루젠펠드와 이제 왕 그룹에서는 이러한 그 스트럭처럴 암파스 OCT를 이제 인버전해서
이러한 시그널 어테뉴에이션을 보정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드루젠이 있는 눈에서도 이제 보정한 코리오 캐필라리스 이미지를 가지고 플로우 보이드를 분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이제 이러한 저러한 이제 방법들을 모두 동원해서 이제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논문들은 이러한 드라이 AMD에서 얼리, 인터미디에이트, 어드밴스드로 갈수록 코리오 캐필라리스 퍼퓨전이 감소하고 이러한 것들은 드라이 AMD 디그리와 이제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당시 이제 그 드루젠이 있는 눈에서 마큘라의 코리오 캐필라리스 분석이 너무 어려워서 아예 그냥 드루젠이 없는 쪽에 이제 아웃사이드 마큘라의 코리오 캐필라리스 퍼퓨전을 분석을 해서 이것이 드라이 AMD 서브 타입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드라이 AMD 환자에서 코리오 캐필라리스 OCT 엔지오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 클리닉에서 적용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직 스탠다리제이션이 아직 명확히 구축이 되지 않았고 이것을 정말 여기 논문에 나온 것처럼 분석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분석과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나온 결과들을 해야 되고 이게 같은 환자에서 찍었을 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색 네모칸을 본 것처럼 이게 센터링도 매번 잘 맞지는 않아서 이런 리프로듀서빌리티에 대한 의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임상적인 유용성을 가지려면 아마도 네오버스큘라리제이션이나 이제 지오그래픽 아트로피로의 이제 프로그레션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on-exudative macular neovascularization 이전에 옛날에 나왔던 논문들에서도 보고가 되었었는데요. 이런 드루젠이나 다른 AMD가 진행됨에 따라서 반드시 CMV 같은 소견이 이제 명확히 보이지 않아도 이미 드루젠 밑에서 브룩센 멤브레인이 깨지면서 거기로 혈관들이 자라고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저명해지기 전에 이미 밑에 깔릴 수 있음이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OCT NGO를 분석하여서 이용한 결과에서도 드루젠이 있다고 생각되는 눈에서도 OCT NGO를 찍어보면 마치 이게 조그만 혈관들이 숨어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이런 것들 이게 베스큘라리즈 드루젠이라고 명명한 그룹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non-exudative macular neovascularization 그 유병률이 연구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요. 일부에서는 네오베스큘라 AMD가 있는 반대 눈이 6% 정도, 많게는 27%까지 보고한 논문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개 1년에 24%, 그리고 2년이면 한 34%,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이제 엑스데이션이 생길 확률이 18배 이상 높아진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 이러한 엑스데이티브 AMD 펠로우 아이에서 이제 엑스데이션이 없는 마큘라 네오베스큘라리제이션을 보는 것은 이제 꽤나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브클리니컬한 non-exudative macular neovascularization 치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개는 코리오 캐필라리스 아우터 레티나의 플로우가 안 좋은 눈에서 타입 1 마큘라 네오베스큘라이제이션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기존의 코리오 캐필라리스들이 못하고 있는 역할들을 해준다는 이제 가설들이 제시가 되고 있어서 대개는 이러한 것들을 클로즈 모니터링 하도록 권고가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큘라 네오베스큘라 에어리아가 이제 잘할 때는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는 아직 왈가왈부하는 것 같습니다. 타입 3 네오베스큘라이제이션의 프리커서 파인딩들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개는 DCP에서 이제 디코릴레이션 시그널 때문에 생기는 리전들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게 논문을 보면 이렇게 되게 간단할 것 같지만 실제로 제 외래 환자에서 보면 가끔씩 이제 레티나 SCP의 메이저 베슬의 바로 밑에 있으면 이런 그 레티나 베슬 때문에 생기는 프로젝션 아티팩트가 대개는 RP-PED 위에 잘 맺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되게 OCT나 OCT NGO를 봐서는 타입 3 마큘라 네오베스큘라 프리커서인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위에 있는 레티나 베슬 때문에 영상이 가려 보여서 명확히 판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오늘 내원을 하였고요. 이 환자는 이제 그 2주 뒤 경과를 보니 역시 네오베스큘라이제이션이 맞았습니다. PED 주위로 시그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인트라레티나 플루이드들이 차고 있어서 환자분께는 치료를 권유드린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오그래픽 아트로피입니다. 대개는 지오그래픽 아트로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냐 했을 때
포토리셉터, RP, 코리오캐필라리스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뉘고 있는데요. 대개는 코리오캐필라리스가 원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OCT 엔지오를 가지고 이제 여러 연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게 되게 비교적 그 OCT 엔지오가 나왔을 때 초창기의 지오그래픽 아트로피를 이제 촬영한 연구였는데요. 대개는 이제 스탠다드한 프로토콜로 찍었을 때는 이제 마치 이게 베슬이 지오그래픽 아트로 에어리아랑 그 주위에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인터스캔 타임을 좀 조정해 보면 이제 실제로 베슬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플로우가 느려져서 이제 디텍션이 잘 안 되고 있었다는 내용을 보고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시점쯤에 이제 스펙트럴 도메인 OCT를 가지고 이러한 지오그래픽 아트로피 주위의 코리오 캐필라리스 플로우가 떨어져서 이러한 임페어먼트가 지오그래픽 아트로피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논문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유사하게 드라이 AMD 환자들을 여러 뒤져봤는데요. 사실 코리오 캐필라리스를 보기에는 이 OCT NGO로는 조금 많이 부족한 면이 많아서 당시에는 코리오 캐필라리스 보는 걸 실패하고 그냥 레티나 플로우만 분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9년 밴쿠버에서 했던 아보에서 이제 사다 그룹이 플렉셀리트 스왑소스 OCT NGO를 가지고 지오그래픽 아트로피의 코리오 캐필라리스에 대해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지오그래픽 아트로피 바로 주변에 있는 곳이 플로우 보이드 그 플로우 임페어먼트가 더 심하고 그 주변부보다는 그 지오그래픽 아트로피 주위로 더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 코리오 캐필라리스의 문제가 지오그래픽 아트로피에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하였고, 이러한 것들이 지오그래픽 아트로피의 프로그레션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세션에서 이제 그 바로 다음에 나왔던 이제 후즈모토 선생님이 이제 40만 A 스캔의 스왑소스 OCT를 가지고 이제 다른 내용을 발표를 해버립니다. 대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한 이제 분석 방법과 이렇게 지오그래픽 아트로피로 존을 나눠서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바로 이제 붙어 있는 영역을 분석하는 방법 등을 보고를 하였고요. 지오그래픽 아트로피의 평가도 역시 전체적으로 자라는 속도, 그리고 영역별로 자라는 속도별로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각 부분별로 이제 지오그래픽 아트로피 확장되는 속도를 이렇게 표시를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로우 디피시시 있는 경우와 이제 그로스 레이트가 대개는 이렇게 정비례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이게 이미 전에 이제 발표했던 이제 사다의 발표를 이제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내어지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또 이제 로젠펠드 그룹에서 이제 플렉셀리트 스왑소스 OCT NGO를 가지고 다시 한번 평가를 했더니 이제 대개는 지오그래픽 애트로피 주위의 에어리아의 플로우 보이드 그 코리오 캐필라리스 문제보다는 그냥 마큘라 전체의 코리오 캐필라리스의 변화가 지오그래픽 애트로피 프로그레션과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마도 이제 코로이드 이제 파라미터들과 연관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제 코로이드 아트로피가 심한 사람들이 이런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는 지오그래픽 아트로피 안에서의 그런 코로이드 팩터들은 연관이 있었지만, 역시 지오그래픽 아트로피의 그로스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근처의 그 코리오 캐필라리스 플로우 임페어먼트보다는 전체적인 마큘라의 코리오 캐필라리스 플로우가 안 좋은 사람들이 지오그래픽 아트로피의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 결과들이 여러 가지로 갈리는 이유는 아마도 지오그래픽 아트로피가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한 가지로부터 이제 발생하는 이제 한 가지 피노타입을 갖는 질환들이 아니고, 이제 드루젠과 관련된 지오그래픽 아트로피의 경우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양상들이 중간의 단계로 나타날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제 드루젠과 관련 없는 아트로피들도 발생함에 따라서 이러한 지오그래픽 아트로피의 여러 양상을 아마 한 가지로 묶어서 분석함에 따라서 연구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는 지오그래픽 아트로피가 이제 발생하는 과정은 이제 딱 그냥 발생했다 안 했다 이제 yes or no의 관계가 아니라 드라이 AMD에서 천천히 이제
스펙트럼을 가지고 컨티뉴스한 변화이기 때문에 이제 딱 그 한 단계만을 가지고 두 개를 나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지오그래픽 아트로피, 오시트 엔지오그래피를 많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저렇게 코로이드가 얇아진 환자는 이렇게 코리오 캐필라리스도 아마도 얇아져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서 이렇게 오시트 엔지오를 찍어보면 사실상 코리오 캐필라리스 이미지라기보다는 코로이드 베슬들이 이렇게 많이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코로이드도 얇아진 경우에서 과연 전 연구자들이 했던 것처럼 슬랩 티크니스를 20 마이크로로 가져가는 게 맞는지 이게 아니면 그거에 맞게 보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시그널 어텐션이나 이제 아티팩트들을 어떻게 이제 분석하고 보정하고 분석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으면 사실 이렇게 잘 해답이 안 떠오르는데요. 마치 이렇게 책장 너머에서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듯한 이렇게 소리가 가끔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OCT 엔지오그래피를 이용한 최근 AMD 연구들에서는 얼리와 인터미디에이트 AMD의 코리오 캐필러리 체인지 그리고 non-exudative macular neovascularization 그리고 지오그래픽 아트로피에 대한 정보들이 제공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디지즈 특성들이 대개는 all or nothing이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 양상들을 나타내고 이게 프로그레션 한 단계 과정에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연구 결과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코리오 캐필라리스 이미징을 하는 데서는 이제 슬랩을 어떻게 구정할 것인지 그리고 표준화와 분석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